이기론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는 가좋다 시간인데요. 바로 자동차 상담입니다. 자, 새로 산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거나 영 못 쓸 것 같으면 환불을 요청하기도 하죠. 그런데 판매자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현대자동차의 신형 그랜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함께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김필수 교수는 굴러가는 모든 것들을 상담을 해주실 분입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1부에서 그 대학교 등록금 반환 문제 네. 이야기했었는데 맞습니다. 1학기가 거의 끝나가죠.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대부분 대학들이 학기 말고사를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학교마다 좀 틀리지만은 한 학기 내내 거의 원격 강의를 했었고 지금 시험 자체는 대면 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 저희도 제가 어제 그 대면 시험 감독을 했었거든요. 역시 이제 넓은 강의실에 약 20명만 뛰어서 앉고 이제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거리두기 하고 에어컨을 좀 키더라도 창문을 좀 열고요. 환기하고. 이렇게 그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일단 대면으로 시험 봤습니다. 2시간 정도를. 학생들 보니까 반가우시던가요? 반갑긴 한데 얼굴이 지금 익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반 대면 강의를 안 했었고 딱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이들끼리도 좀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무미건조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럼요. 네. 교수님은 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십니까? 별 말씀을요. 여쭤본 거예요. 많으십니까? 강의를 한 학기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자동차의 신형 그랜저에 대한 조사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신차 출고 후에 가득 채워져 있던 엔진 오일이 약 1000km 주행 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카조타 진행하면서 엔진오일 관련 질문 참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엔진오일에 대한 관심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엔진오일이거든요. 풀까지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은 풀에 가까운 중간보다도 약간 높은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엔진오일이 1000km 주행할 때 반으로 준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하게 되면 엔진 오일이 먹어 들어가거나 타버리거나 아니면 냉각수에 섞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마다 엔진 오일이 약간씩 주는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차 중에서 이 스포츠카 같은 것들 배기량이 크면서 엔진의 출력이 워낙 큰 것들은요. 이 엔진 오일이 먹어 들어가는 현상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어서 본인이 좀 체크를 하고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지런함이 좀 필요한 차들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면 안 되죠. 오히려. 그리고 초기에 약간은 줄 수가 있지만은 반으로 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고 또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로우 밑으로 하단 밑에까지도 이 엔진이 줄어드는 심각한 겁니다. 그건 엔진이 타들어갈 수도 있고요.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어떤 원인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랜저가 신차가 나와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신차가 많이 출시가 되면서 사전 예약도 그렇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요새 이 프리미엄 모델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GV80도 지금 떨림 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G80도 저번에 화재가 생긴 건 물론 바닥에 들어간 이 화물차용 오일 필터가 아마 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를 끄는 모델인데 이런 문제가 신차에 생긴다는 것은 이 주변에 리콜 또는 무상 수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신차 관리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랜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진 오일이 준다든지 또는 단차 이 패드와 패드 사이가 이제 벌어진다든지 또는 도장이 벗겨져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더 큰 불만은 이런 결함을 서비스 센터 측에서는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대차에게 문제 제기했더니 정상이다.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다. 이런 답변만 돌아오고 수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종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차 최다 판매고를 네. 기록을 했는데 대응 방안이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 나옵니다.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예전의 감각보다 좀 버리고요. 소비자 중심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제대로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수천억 원의 벌금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레몬법도 잘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쫙 엎드려서 하거든요. 예. 근데 국내에서는 뭐 소비자가 보이냐 이런 얘기가 많을 정도인데 대표적인 현대차 그룹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차에 영향을 주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초기에 잡으면은요. 예.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소비자 중심에서 특히 이제 크래시 패드 앞에 대시보드하고 앞유리 사이에 벌어지는 현상도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했는데 이거 조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좀 품질 측면에서 조립 단계에서 또 생산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예.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 현대차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차종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 생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점 점검 또 소비자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립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수리센터, 서비스 센터에서는 해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 클래시 패드 대시보드하고 앞유리 사이에 이 틈인데 예. 이 틈이 이제 우리가 이 일부 차종 특히 2.5 가솔린 엔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벌어지는 게 약간만 벌어져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데 예. 심지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진 것도 있다니까 이거는 AS 센터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간단한 부분이 아니어서 아마 면밀하게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최대 리콜까지도 리콜도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좀 관심을 높이어서 좀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180번님께서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신차 나오기 전에 김필수 교수님을 비롯한 자동차 명장들에게 몇 달간 좀 차를 제공해서 승차 시승을 부탁드리고 출시하면 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괜찮은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국산 메이커에서 신차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들어가서 좀 더 면밀하게 하고 로드 테스트죠. 시장에 나오기 전에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을 좀 어느 정도 길게 해서 입증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또 디자인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2% 부족하다 그러면 그 보완을 해주게 되면 완성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다 얘기를 해요. 국내 전문가들 활용을 해라. 활용을 하면은 좀 더 완성도 좋은 차가 나올 것이다. 제가 한 예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논문 같은 거 쓸 때요. 논문을 10번 봐도요. 틀린 글자가 그냥 점프돼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제 3자가 보게 되면 틀린 글자 쭉쭉 뽑아내거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만들 때는 잘못된 부분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외부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투입이 되면은 이런 부분 완성도를 좋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전문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 중심으로 좀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산 차종 최대 판매고를 기록한 차종인데 회사 측 대응 방안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하셨고 정부도 예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제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차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상담 대기하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 창으로도 여러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5431번님. 내비게이션을 상단에 설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구매해서요. 설치한 지는 6년이 넘었는데 1년 전쯤 화면 전체가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수리받았는데 최근에 제 차 작동 안 되고 먹통이 됐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내부 온도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용한 지 오래돼서 고장이 난 걸까요? 두 가지 요인이 다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5, 6년 정도면은 사실 수명이 상당히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교체 시점이 좀 지났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름철에 열에 의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 바깥에 지금 요새 온도가 낮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때는 창문 좀 열어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대시보드 쪽에 있는 전자장치 위에다가 신문이라든지 따로 뭐 가릴 수 있는 걸 좀 마련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하이패스 또 내비게이션 또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전자장비들인데 햇빛에 직접 노출되면은 먹통이 되는 경우는 많은데 특히 내비게이션 먹통이 많습니다. 열을 받게 되면은 먹통이 됐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다시 작동을 하는 경우 많고요. 어느 때는 아예 고장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직접 한번 가려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이 햇빛을 좀 가려주는 것도 맞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9676번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교수님 어제 기아 오토큐 갔었는데 공기압 확인도 이제 돈을 받더라고요. 네. 정비업체도 많이 힘든가 봐요 하셨네요.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요.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지만은 국내 내수 활성화가 좀 되면서 신차가 많이 판매된 거 아실 겁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가 없이 다 완판이 된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이제 자차를 권장하고 정부에서 개별 서비스 인하 등 할인 혜택을 주면서 자차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업소에서도요. 요새 상당한 정비업소가 일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은 초보 운전자들도 차를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만의 공간, 안전한 공간이 차 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이용하니까. 가지고 나오면서 고장도 많고 이 정비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호황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기압을 넣어줄 때 서비스를 해줬는데요. 요새는 5,000원 받아요. 돈을 받습니까? 돈 받아요. 돈 받는 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물론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네 바퀴에다가 타이어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부탁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성 운전자분들도 타이어 공기압 넣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좀 부지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타이어의 공기압을 볼 줄을 알고 공기압을 정비업소에 가서 갔다가 이거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넣을 줄 아는. 직접 넣으면요 삐 소리가 나요. 압력이 되면은요. 그럼 그때 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합니다. 일반 타이어 공기압 펌프질하는 거 있죠. 그거보다 더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725번님, 07년 현대 메가트럭 4.5톤 235마력입니다. 평지에서는 출력이 좋은데요. 언덕길에서는 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원인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간단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언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올라갈 때 힘이 딸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요. 또 갑작스럽게 밟게 되면 노킹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의 흐름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오래되면은 카본이라든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기가 들어갈 때 안에 카본 같은 게 많이 끼어가지고 카본에 의해서 출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카본 제거라든지 또는 흡기 쪽에 대한 청소를 에어클리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정비업소에 가게 되면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부터 미리 한번 점검하시면 훨씬 더 출력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엔진에서 공기하고 연료를 빨아들여서 연소시켜서 배기가스를 내뿜는데 흡기 쪽하고 배기 쪽에 대한 상태만 점검을 해도 출력에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점검하시는 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윤님인가요? 전기차도 출발 전에 시동 걸어두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서 있는 경우에는 아예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온만 시켜놓으면은 전원이 계기판에 들어와 있다. 소리는 전혀 안 납니다. 근데 뭐 에어컨 작동이라든지 이런 거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출발하실 때 미리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워밍업에 대한 것들은 내연기관 차같이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전기를 온 한번 시키고요. 뭐 출발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워밍업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필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대신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안에가 좀 따뜻해야지 각종 부품이나 전자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니까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으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7688번님, 요즘 기능 중에 스텝앤고 기능이 있는 차의 배터리는 왜 이렇게 비싼지 궁금합니다. 꼭 같은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일반 배터리로 교체하면 안 되나요? 하셨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러니까 스톱앤고 시스템은 단호하십니다. 예. 뭐냐면은 IGS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유럽차 수입차는 100% 들어가 있고요. 국산차들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연료 절약을 하라는 겁니다. 배출가스 엔진 정제가 되면 연료 절약이 되고 배출가스가 안 나오니까 환경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들이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스타팅할 때 출발할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으면 시동이 자동 걸리면서 이제 출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 되는 게 두 가지 부품의 이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배터리고 하나는 기동 전동기입니다. 예. 근데 기동 전동기는 열 처리를 해서 좀 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배터리 쪽도 좀 용량을 좀 키웠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이유가 배터리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용량을 키운 거기 때문에 이거 일반 배터리 쓰지 마시고요. 절대 안 됩니다. 원래 그 배터리를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예, 교체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